Welcome to the part 3 of the opening ceremony for 2020 Korea Basic Income Fair. We are now showing various contents of basic income. I'm not sure if you are watching it interestingly online. If the part 2 was with a beautiful melody, part 3 is prepared with full of splendid silver tone. Are you curious of who will tell you what kind of fun and interesting story? First, a popular YouTuber with 950 subscribers, Shin Jae-dang, and Institute for Political and Economic Alternatives Vice President Kim Chan-hui has teamed up. A talk concert that YouTuber Shin Jae-dang and Kim Chan-hui, the Vice President, discussed about the basic income. It begins now.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한국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네. 좀 선생님한테 배워보려고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게 저희가 아는 정도는 이제 얼마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인가요? 네네. 이제 그런 거죠. 네네. 제가 잘 몰라서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아, 네.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 뭔가요? 일단 기본소득은 일단 정기적으로 주는 현금입니다. 현금을. 네, 현금을 꼬박꼬박 줘야지 기본소득이니까 네. 사실은 재난지원금은 가장 중요한 성격이 부족하죠. 꼬박꼬박 주지 않죠. 한 번 주고 말았죠.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맞고 네. 그에 반해서 기본소득은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주는 현금이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네. 기본소득 같이 이제 정기적으로 주는 현금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뭐 노인들한테 주는 기초연금이라든가, 네네. 또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생계급여라든가, 네. 애들한테 주는 아동수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주는 현금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 기본소득은 그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개인. 네, 요거를 어려운 말로 개별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럼 뭐 돈을 개인한테 주는 누구한테 주느냐? 그렇죠. 그럼 개인에게 주는 거에 반대말이 뭔가 하면 가구한테 주는 겁니다. 보통의 복지제도는 가구한테 지급하거든요. 네. 예,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가구 중에서 누가 돈을 벌고 있으면 수급자 혜택에서 탈락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이제 가구한테 주지 않고 개인한테 주게 되면 네. 개인한테 한 명 한 명한테 주게 되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고요. 예를 들면 가구한테 주게 되면 부부가 있으면 가구주한테만 돈이 가죠. 네. 그럼 부부 중에 다른 한 사람은 수혜자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개인한테 주면 한 명 한 명이 다 골고루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보편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네. 보편성의 원칙이란 건 모두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여기서 모두라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또는 어디에 사는가와 관계없이, 그래서 나이, 성별,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준다. 이거는 이제 보편성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네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조건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무조건성. 왜 옛날에 보험 중에 이런 거 있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네, 요게 바로 무조건성의 원칙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뭘 묻지 않느냐? 네. 너의 소득이 많은지 적은지 따지지 않는다. 소득 조건을 따지지 않고요. 네네. 두 번째는 내가 이 돈을 썼을 때 네가 어디에다 쓸지 따지지 않는 겁니다. 용도. 네, 요게 지출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고요. 네네네. 세 번째가 행위 조건인데요. 너가 이걸 주면 이걸 하라든가 저걸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실업급여 타보셨어요? 아니요. 실업급여는 말이죠. 네. 내가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입증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네. 끊깁니다. 이런 게 행위 조건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게 일체 없다는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이렇게 5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정기적으로 현금을 네.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그렇죠?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다 준다. 이걸 기본소득의 5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금액의 크고 작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텐데 네네. 적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금액의 크고 작은 거는 기본소득의 요건은 아닙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개인한테 음.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다. 네,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예. 우리나라에 그렇게 돼 있는 게 딱 한 개의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있어요? 국가에. 어떤 게 있냐면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 네. 아동수당은 1세부터 7세까지 네. 꼬박꼬박 개인 아기에게 네. 아동이겠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꼬박꼬박 1세부터 7세까지 주거든요. 0세부터 네. 7세까지. 네네. 그러니까 아동수당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면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아,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은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죠. 네. 첫 번째는 기본소득이 이제 액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네. 적다 하더라도 적은 금액이 꼬박꼬박 꽂히게 되면 생활의 기본적인 규칙성과 안정성이 생기겠죠. 피디님 긴급재난지원금 받아보셨죠? 네, 받아봤어요. 네. 그게 별로 큰 돈이 아니더라도 1인당 40만 원 주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때 그게 지급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걸 갖고 뭔가 쓰지 못했던 걸 쓴 사람도 많고 네, 맞아요. 먹지 못했던 걸 먹었던 사람도 많고 네, 평소에는 네. 딸기가 비싸서 못 먹다가 사 먹은 분들도 있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회포를 푼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조그만 돈이지만 꼬박꼬박 매월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죠. 네네네. 또 하나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그때 재난지원금 나올 때 혹시 동네 슈퍼 가보셨어요? 네, 가봤죠. 동네 슈퍼 주인들의 표정이 어떻던가요? 표정 확실히 좋아졌죠. 확실히 좋아졌죠. 네. 왜냐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니까 그 지역에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얼굴이 폈는데 한 달 뒤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다시 또 네, 했으면 좋겠다. 긴급재난지원금 다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죠. 네네네. 그럼 매달 준다면 그 슈퍼 아저씨가 항상 얼굴이 웃고 있겠죠. 따라서 이것이 뭔가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지역 경제의 보탬이 된다. 지역 경제. 지역 경제의 혈맥, 피 흐름을 돌게 해준다. 이런 의미에서도 지역 경제와 따라서 지역 경제가 살면 결국 국가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돈이 한쪽에만 쏠리는 게 아니라 골고루 모세혈관 골고루 분포돼서 흘러갈 수 있게 한다는 거. 이 점이 기본소득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어떤 면에서 이런 필요성이 아주 부각되는 많이 거예요, 필요합니다. 요즘에? 네.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 진짜요? 방송이니까 네. 딱 두 가지만 얘기할까요? 네네네. 첫 번째는요. 뭐 피디님도 느끼시겠지만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합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네. 수치를 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가 1995년도에 네. 상위 10%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상위 10% 그러니까 한 500만 정도 해당하겠죠. 네. 상위 10%가 전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에 29%였어요. 29%. 29%. 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18년이 지난 2013년에 네. 상위 10%의 소득이 45%가 됐고요. 45%. 네, 이건 IMF의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에 네. 50.6%를 돌파했습니다. 상위 10%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의 크기가 그렇죠. 소득의 크기가. 소득의 크기가 네, 50%. 우리나라 국민 전체 소득의 반을 넘었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결국은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커졌다는 얘기죠. 네, 그러네요. 벌써 95년에서 201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뭐. IMF 위기가 네, 있었죠. 네. 원래 경제 위기가 있게 되면 빈부차가 더 커지는 게 상식이죠. 피디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네. 갖고 있던 집도 잃을 수도 있고 음. 또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면 빚을 못 갚으면 그러면 또 집이 또 나오게 되고 네. 그런 식으로 또는 실업이 돼서 소득이 끊길 수도 있고 네네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집이 싸게 나오거나 토지가 싸게 나오면 돈 있는 사람은 빨리 사갖고 네. 나중에 경제가 좋아지면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러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전부 빈부차가 커집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하죠. 소득 재분배. 재분배. 네. 그래서 소득이 이렇게 분포돼 있는데 네. 너무 이게 불평등이 심하니까 재분배를 한다. 무슨 경제학 책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네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소득 재분배라 그러면 아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왜 소득 재분배를 하느냐? 그러니까요. 열심히 일해서 본 건데. 지금까지. 네, 이러시는 분들도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2016년 국세청 자료인데요. 네. 상위 0.1%. 상위 0.1%. 그럼 이제 50만 명이겠죠? 상위 0.1%. 네. 상위 0.1%의 평균 근로소득이 6억 6천만 원입니다. 꽤 많죠. 연간. 예. 네. 뭐 CEO들은 뭐
연봉을 100억 받기도 하잖아요. 네, 그게 다 근로소득으로 잡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상위 0.1%의 배당 소득은 8억 1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8억 1천만 원. 예. 그럼 근로소득보다 네. 배당 소득이 많죠. 네. 다시 말하자면 일해서 번 돈보다 불로소득이 이미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임대소득이라든가 이자소득을 더 더하면 더 많겠죠. 네. 예, 그러니까 아, 실제로 배당 소득만.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보다 이 뭉칫돈을 낳는 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자산소득이라고 하는데 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불로소득이죠. 네. 불로소득이 너무나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한 사회의 암적 요소라고 볼 수 있죠. 네. 따라서 절실하게 우리나라가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 소득 재분배. 네, 이게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기본소득이 필요한. 네. 두 번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가 허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좀. 예. 네. 이걸 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는 뭔가 하면요. 위험에 대비하는 겁니다. 위험. 예, 위험에 대비.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듯한, 그럴싸한, 번듯한, 그럴싸한, 즉 생계 유지가 되는 직업을 갖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일해서 기본적으로 가족이 먹고 살고 있다는 그런 사회를 전제로 해서 생긴 게 20세기 복지제도예요. 내가 회사에 한 집안의 가장이 네.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네네. 그 돈으로 이제 가족이 먹고 먹여 살 수 살리고 있다. 있다. 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이라고 그랬는데요. 아, 쉽게 말하면 남자 혼자 돈을 벌면 네. 가족이 먹고 살던 시절, 네. 그 대부분이 그렇게 일을 하던 시절, 대부분이 일을 한다는 걸 어려운 말로 완전 고용이라고 하죠. 아, 네네. 네.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게 20세기 복지제도예요. 아. 그럼 그 복지제도의 목표는 뭔가 하면 네. 위험에 대비하는 거예요. 위험이 뭔가 하면 열심히 일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소득이 안 나오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네. 어떤 경우죠? 실업하게 돼. 네, 실업 네. 또는 아픈 경우, 네네. 노령이 되는 경우, 네. 심하면 장애가 되는 경우겠죠. 네네. 그래서 노령에 대비한 국민연금, 아플 거에 대비한 건강보험, 네.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 네. 이른바 4대 보험 체계가 위험에 대비해서 생긴 거죠. 아. 이게 20세기 복지제도입니다. 네네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많은 사람이 번듯한 직장이 없죠. 그쵸, 직장이 네. 취업이 어렵죠. 네, 취업이 어렵죠. 네. 남자 혼자 버는 정도가 아니고 네. 부부 같이 벌어도 살기가 맞벌이. 빡빡하죠. 네. 다시 말하자면 위험이 항상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위험이 없다가 네. 나중에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꼬박꼬박 모아놨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타는 이런 거는 복지가 안 되는 거죠. 왜?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주는 기본소득이 지급이 돼야 이 항상적인 위험을 돌파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20세기 복지가 아니고 21세기형 복지제도가 필요한 거죠. 21세기형 복지제도. 네,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다. 그렇게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네, 성공 사례가 많죠. 아. 네, 실험적 성공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네. 실험은 다 빼고요. 네네네.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성공 사례를 두 개만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기본소득을 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네, 제일 먼저 기본소득을 한 곳은 어디냐? 굉장히 추운 곳인데요. 네.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네.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죠. 네. 헐값에 미국에 판 건 잘 아시죠? 네, 그거 들어. 그때 미국이 샀을 때 네. 오히려 미국민들이 막 욕을 했죠. 아니 저 얼어붙은 땅을 왜 사냐? 저 바보 아니냐? 네네. 그러다가 1970년대 잘 아시다시피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네. 석유가 발견됐을 때 당시 알래스카의 주지사가 곰곰이 생각을 한 거야. 석유는 누구의 것일까? 과학자를 막 모았어요. 네. 석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룡의 시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거죠. 네. 그럼 공룡의 시체라면 이 석유를 만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특정 대기업한테 불화해서 그 대기업의 임원들과 대기업에 고용된 사람, 대기업의 주주들만 이익을 본다면 그건 옳지 않다. 이거는 알래스카 주민 모두의 것이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1982년에부터 네. 알래스카 연구기금을 만들어서 네. 이 알래스카 석유를 판 수입이 있겠죠. 있겠죠. 예, 그 수입을 중에서 25%를 네. 알래스카 퍼머넌트 펀드, 네. 알래스카 연구기금에다 계속 투입을 합니다. 75%는 이제 운영기금으로 쓰고요. 네네. 그럼 25%씩 펀드에 계속 투자한 다음에 그 펀드를 이제 굴립니다. 네. 주식 투자도 하고 채권 투자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무슨 현물 투자도 하고 선물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수익이 발생하겠죠. 네. 그 수익을 발생한 걸 알래스카 전 주민에게 아까 얘기했던 5대 원칙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현금을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네네네. 이렇게 줘서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벌써 38년 동안 지급한 거죠. 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퍼머넌트 펀드의 현재 액수가 66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제가 퍼머넌트 펀드. 네. 알래스카의 석유는 고갈돼도 이 연구 기금은 고갈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퍼머넌트 펀드. 네. 그래서 66조를 이제 운용하다 보면 이익이 많이 날 때도 있고 적게 날 때도 있죠. 그러겠죠. 그래서 한 20만 원에서 월 15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지급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성공 사례가 생겼냐?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알래스카에. 네, 어떤 게 바뀌냐? 첫 번째, 미국의 주가 50개죠. 네. 50개 중에서 실업률이 제일 낮아요. 더 많이 일을 하더라. 두 번째, 네. 범죄율도 제일 낮습니다. 네. 두 가지 이유가 더 그다음에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특히 어렵게 사는 분들, 특히 에스키모들, 한부모 가족들, 그다음에 미혼모들 이런 분들의 삶이 가장 크게 개선됐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지급하는 게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더라. 생활이 어려운 분인데 그걸 또 따져요. 뭐 따져갖고 네. 너무 좀 부양 가족이 있지 뭐 이렇게 해서 네. 수혜자에서 배제가 되면 그분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저 그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뭐 챙겨 보려고 해도 네. 글자가 너무 많고 맞아요. 이거를 다 읽어서 네. 이거에 맞는 조건을 다 챙겨야 되고 맞습니다.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심지어 주민센터 직원도 다 몰라요. 네. 책을 막 들춰봅니다. 네네. 이게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PD님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칸느 영화제 대상을 탄 영화 중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유, 저, 네, 그 영화는 이제 영국의 복지제도 얘기인데요. 네. 요새는 복지제도가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고 특히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배움이 좀 모자라신 분들은 네. 컴퓨터 입력이나 모니터도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입력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의 계좌에 돈이 꽂힌다면 네. 이건 굉장히 빈곤 해소에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의 성공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얘기할 때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그때 알래스카 주지사의 당이 무슨 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1번 공화당, 2번 민주당, 3번 무소속 어떤 당이었을까요?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네, 민주당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죠. 네. 근데 공화당 주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야 미국은 보수도 수준이 높구나. 우리나라처럼 이상한 떼쓰는 보수가 아니고 네. 이게 좀 현명하게 같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하는 보수구나. 보수도 수준이 높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중요한 이제 단서를 열었고요. 그래서 네. 이제 모두의 부는 모두가 함께 나눠야 된다 이런 원칙을 네. 이제 만방에 이제 얘기했고요. 또 하나 성공 사례는 제가 스위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위스. 네, 스위스. 네. 스위스는 탄소 배당이라는 걸 합니다. 탄소 배당. 탄소 배당. 탄소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네. 탄소를 많이 소비하면 지구가 아프죠. 그렇죠. 네, 지구가 네. 지금 우리가 54일 동안 장마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누구는 장마가 아니라 이거는 기후 재앙이다. 우리는 장마지만 유럽은 고온으로 고생했죠. 네. 시베리아가 30도까지 갔답니다. 시베리아가 30도가 가니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리 여름이더라도 네. 한 5도, 6도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다 이제 기후가 전체적으로 재앙인데 이게 탄소가 배출돼서 이 온실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네. 심각한 네. 영역이죠. 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탄소 1톤당 특정한 세금을 부과해서 네.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유럽에서는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유럽에서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16개 나라입니다. 엄청 그래서, 많네요. 네,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가 핀란드부터 시작해갖고, 네. 스웨덴부터 시작해갖고, 핀란드, 스웨덴부터 해서 쭉 이렇게 왔고요. 네. 그럼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니까 좀 적게 쓰고 싶어하고, 네. 낭비할수록 탄소세를 많이 나니까 낭비하려는 경향도 좀 줄어들게 되겠죠. 네. 네. 그럼 탄소세를 이렇게 부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지구는 좋아요. 네. 근데 저소득층은 힘들겠죠. 아.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네. 네. 석유값도 오르고 네. 전기값도 오르고 천연가스값도 오르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자들이야 상관없죠. 예. 또는 차도 못 몰 수 있어요. 기름값이 너무 오르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스위스는 네. 탄소세로 거둔 돈을 모아서 네. 국민이나 탄소세를 내는 법인들한테 나눠주자. 그러니까 국민과 법인에게 3분의 2가량을 나눠줍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탄소세가 도입이 돼서 네. 예를 들면 연료세를 한 5만 원 정도 더 쓰게 됐어요. 네. 근데 탄소세로 거둔 돈을 나한테 10만 원 나눠줘.
그럼 서민 입장에서 오히려 플러스 5만 원이죠. 네. 그럼 이분 입장에서 탄소세가 기분 나쁘지 않겠죠. 그렇죠. 만약 5만 원만 내고 만든다면 탄소세 이럴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탄소세 5만 원인데 탄소세를 거둔 돈으로 배당을 10만 원을 받는다면 네. 이거 탄소세 괜찮은 걸? 지구도 지키고 그렇죠. 나의 삶도 좋아지고 낭비하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이게 스위스의 탄소 배당입니다. 탄소 배당. 네, 그래서 탄소세로 거둔 돈을 탄소 배당으로 하는 나라는 스위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탄소세는 16개국인데 네. 탄소 배당은 스위스만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놀라운 또 결과를 갖고 왔는데 네. 1990년에 비교해서 네. 2018년, 그러니까 28년이 흘렀죠. 네. 90년에 비해서 2018년, 28년이 흘러서 한번 보니까 네. 스위스는 난방용, 그다음 발전용 화석 연료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합니다. 네. 난방, 발전. 네. 그랬더니 난방 에너지를 28년이 흘렀으면 오히려 좀 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28년이 흘렀는데 난방용 에너지를 70%, 즉 30%를 줄였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스위스 한 나라만 보더라도 28년이 흘렀는데 탄소가 난방용 연료에서 탄소가 30% 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에 좀 네. 굉장히 보탬이 된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서민한테 생계에 보탬이 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차량은 네. 오히려 소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탄소세를 부과하고 네. 탄소 배당을 하는 게 지구도 지키고 서민의 삶도 보장하는데 굉장히 보탬이 된다는 게 입증이 돼서 지금 스위스 의회에서는 아예 차량에까지 확대하자.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지구에도 도움이 되고 서민에게 돌아가는 탄소 배당액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네. 우리가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가 지금 탄소 배당이나 네네.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고. 네네. 근데 그럼 우리나라는 만약에 기본소득을 한다면 어떤 걸 바탕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이제 바탕으로 이제 하는 게 있고요. 네. 이 두 가지 좀 차이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석유라는 것은 공통의 부에 기초해서 거기에 나온 수익을 갖고 네, 배당하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갖고 또 배당하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병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공통부 또는 공유부 방법이라고 하고요. 네, 네. 우리의 공통의 부를 활용하자 이런 얘기요. 공유부. 네. 공통의 부는 상당히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공통의 부를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토지. 토지. 예, 토지는 말이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그렇죠. 누군가가 소유화가 있더라도 원래 그 땅을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사람의 소유권은 존중하되 모두의 공통재산인 땅에서 나온 것은 어느 정도 세금을 내게 해서 그거를 재원으로 네. 이렇게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게 좋겠죠. 네. 이거를 토지 보유세에 의한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토지 자산이 어느 정도 되나 하면요. 2018년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 토지 자산의 전체 액수가 8,000조가 넘습니다. 8,222조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예, 그래서 건물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토지 가격에만 1%의 세금만 부과하게 되면 이게 토지 네. 보유세죠. 네. 매년. 그럼 매년 80조의 재원이 나옵니다. 그럼 매년 모든 사람한테 80조를 5천만 명한테 나눠주게 되면 네. 매월 13만 원씩 꼬박꼬박. 13. 네, 모든 개인에게. 네. 요것만 갖고는 큰 돈이 아니죠. 근데 이게 하나의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럼 우리 집이 3명이면 월 39만 원씩 꼬박꼬박. 토지 보유세 1%만 갖고도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탄소세, 탄소 배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아직 탄소세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국인 거 아세요? 기후 악당. 네, 기후 악당.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크게 는 나라입니다. 줄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네. 파리 기후협약, 교토 의정서 다 통과됐는데요. 우리나라가 거기 협약에 가입해 있는 나라입니다. 네.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파리 기후 협약은 뭔가요? 같이 우리가 이산화탄소량을 한 나라만 줄여서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모두 같이 줄이자는 탄소 배출량 줄이기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요. 네. 그것을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지 우리가 지구의 기후 온도를 높이는 걸 막을 수가 있다. 기후 온도를 1.5도 이상 더 높이게 되면 지구는 네.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고 보고요. 네. 1.5도 이상 높이지 않기 위한 전 세계적인 기후 협약을 맺은 겁니다. 문제점은 미국이 탈퇴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거 탈퇴했어요? 미국이요? 트럼프. 네, 트럼프가. 아. 트럼프는 기후 위기를 믿지 않습니다. 예.
트럼프가 그래서 기후 악당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오바마 때 하고선 트럼프 때 탈퇴를 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네. 어쨌든 다른 유럽이나 우리나라 전부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자꾸 늘고 있고 최근에 통계에 따르면 세계 4위에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지금 등극하고 있는 이런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탄소세를 부과해서 탄소세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 재원을 모아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그래서 탄소 배당도 여기 들어가면 참 좋은 거죠. 네. 이런 식의 재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도 좀 필요합니다. 소득세. 네, 소득세는 근데 열심히 일한 근로소득세나 네. 법인세 같은 걸 많이 하기보다는 자산소득의 과세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거저 얻는 소득. 네. 예, 예, 이런 것들 불로소득에 좀 더 과세를 해서 네. 그것만 갖고 가는 게 이런 걸 이제 믹스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둔 것도 재원의 일부로 하고요. 네. 최근에 또 많이 대두되는 것은 햇빛 배당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햇빛 배당. 예. 아니요. 최근에 이제 태양열 발전을 좀 하지 않습니까? 아, 예. 네, 태양열 발전이 지금은 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개인이 갑자기 싸게 농토를 사서 예. 갑자기 농토 한가운데다가 막 태양열판을 쫙 깔아놓으면 네. 그거 얼마나 좀 꼴불견입니까? 아. 또는 갑자기 호수를 삽니다. 네. 호수 중간에다가 태양열판을 막 깔아놓으면 아. 좀 이상하죠. 네, 네, 네. 그럼 환경에도 상당히 좀 거추장스럽고요. 네,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자체 또는 국가가 앞장서서 법을 좀 만들고요. 음. 지역 단위에서 함께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다 어디에다 태양열판을 세우면 가장 좋을까? 네. 그럼 예를 들면 놀고 있는 도로 옆이라든가 독일에 한번 도로를 달려보시면 독일 도로를 쫙 달리면요. 도로 네. 고속도로 옆에 태양열판이 쫙 있어요. 아. 오히려 멋있습니다. 네, 네. 약간 SF 영화 찍는 느낌도 들어요. 와 미래를 달리는데 이러면서 아. 그런 식으로 놀고 있고 좀 경관이 좋을 만한 곳에 쫙 깔아서 네, 네. 그렇게 해서 태양열 발전을 해서 네. 이거를 한전에 팔고 한전에 팔면 수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걸 갖고 그 지역에 배당할 수 있는 지역의 햇빛 배당 기금으로도 쓸 수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의 공통부인 햇빛을 활용해서 그 수익을 지불하는 것이 되겠죠. 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건 공통부도 많고요. 그다음 세금도 굉장히 많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거 진짜 최근에 우리가 경제 위기 상황이니까 이 말씀을 저희가 신사임당이 좀 네, 정리해 네, 주셔서 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우리 대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죠. 대기업이 네. 기업 실적이 좋을 때 배당을 많이 하죠. 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도 있고 적게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을 받는 주주들은 좋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리고 또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임원진한테 보너스를 많이 주죠. 그렇죠. 성과급. 성과급을 막 주죠. 네네. 근데 문제는 그 기업이 어려워졌어요. 네. 최근 우리가 항공기업이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특정한 자동차업이 굉장히 힘들죠. 네. 그렇게 되면 보통 뭘 하죠? 감원. 예, 감원도 하고요. 국가에서는 뭘 하죠? 지원을 하죠. 아, 예. 국고 지원을 하죠. 네네. 왜냐하면 그 기업이 망하면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 너무 피해가 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국가가 국가의 돈을 박아서 살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근데 그 국가의 네. 돈은 뭐죠? 세금이죠. 예. 우리 국민이 모두 낸 세금으로 그 기업을 살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살아나서 나중에 또 경제가 좋아져요. 그럼 또 자기들만 보너스 받고 자기들만 배당치고 끝난단 말이에요. 네. 원래 사람이 미덕이 어려울 때 도와줬으면 나중에 좀 좋아지면 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갚아야죠. 네, 특히 국민이 세금을 몰아줬는데 네. 이게 나는 참 안 이루어지고 있다.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업에 그런 국고를 지원한다 그럴 때 국론분열이 일어난다 이거야. 누구는 지원하자. 누구는 사양사람이니까 지원하지 말자. 이러면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이죠. 어차피 국민 세금을 지원한다면 어려울 때 국민이 도왔다면 네. 좀 사정이 좋아지면 그 기업이 국민한테 조금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일부 좀 갚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은혜를.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민주 방식이에요. 음. 예를 들면 이 회사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조다. 네. 회사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네. 그래서 국가 세금을 5조를 지원했어요. 네. 그러면 총 15조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3분의 1의 그런 주식의 부분을 국민주로 내놔라. 그러면 국민 또는 국가가 이 회사의 주식 15조 중에 5조를 우리가 지원한 거니까 네. 그 주식의 3분의 1을 국민주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다고 경영권은 침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네, 네, 네. 다만 배당권만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 기업이 살아나면 네. 배당을 때릴 때 3분의 1 배당은 국민 배당으로 때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를 아까 알래스카 펀드처럼 모아서 기본소득으로 재원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기업이 우리 국민의 3분의 1 공통부가 된 거다. 네. 공통부라는 게 꼭 지하자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힘을 합쳐서 도와준 기업이 국민기업 아니겠냐. 그러면 우리가 그 기업이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그쵸. 내 기업인데 그쵸. 저 기업이 잘 되면 나한테 배당이 떨어지는데 네. 이게 뭔가 국민끼리 화합하고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친기업적인 어떤 네. 생각을 가져라 그래서 갖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왜 안 갖겠어요 국민들이. 그렇죠. 저는 이런 방법이 경제 위기에서 굉장히 필요한 방법이고 이런 방법을 쓴다 그러면 다양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제가 연구 많이 했죠? 네, 네, 네. 그럼 앞으로 이 기본소득의 방향이라든지 네. 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는 게 옳을까요? 네, 아유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기본소득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예. 우리나라가 기본소득을 아무도 모르던 시절부터 네. 기본소득이란 말을 퍼뜨리고 연구하고 정책 개발하고 했던 그런 연구자들과 시민운동가들의 모임인데 네네. 2009년도에 생겼습니다. 예. 모르셨죠? 네. 저는 거기 회원이고 운영위원이기도 한데요. 네. 이미 12년째 돌입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명기부터 이제 쭉 해서 지금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많이 늘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성남시 청년배당, 2019년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네. 24세에 한해서 모두 아까 5대 원칙에 근거해서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경기도 네.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이런 게 실시되기 시작하면서 온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알게 된 거죠. 네.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네. 지지자들이 이제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기본소득을 하자, 저런 기본소득을 하자. 이제 기본소득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이런 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깊이 얘기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PD님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아닙니다. 네, 저는 기본소득의 꼭 3대 원칙을 얘기하고 싶어요. 네네. 첫 번째는 기본소득은 우리 국민 또는 이 사회에 사는 모든 구성원들한테 다 주는 거죠. 네. 이건 이제 국민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 줄 것이냐 이건 이제 국민적으로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네네. 아까 얘기했던 알래스카 주민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 주민한테 다 주는데요. 영구 거주자라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스위스는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다 줍니다. 스위스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다 스위스 사회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것도 스위스에 도움을 주는 거고 일을 한다면 더 도움을 주는 거죠. 네네. 꼭 국민이 아니더라도 그 사회 구성내면 다 줘야 된다. 이게 사실 기본소득의 정신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편의상 5천만 명한테 준다고 봅시다. 네. 그럼 5천만 명한테 똑같은 돈을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서 기존의 사회복지 수혜를 보던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원칙입니다. 네.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가는 기본소득은 도입되지 않는다.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저소득층한테 많이 주는 복지 혜택의 대표적인 게 생계급여, 네. 자활급여, 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의 돈을 빼서 기본소득으로 쏜다. 이런 건 절대 반대다. 가난한 사람이 더 생활이 나아지고 누구와 서민, 중산층 모두 함께 모든 국민과 함께 나아지려고 하는 건데 네. 그들한테 주던 돈을 빼서 국민 전체에게 뿌린다? 이거는 기본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게 이론으로도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걸 안심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안심소득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돈을 빼서 네. 이거를 국민한테 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소득이 절대 아니다. 사입이다. 이런 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2016년에 한국에서 네. 기본소득 세계대회가 열렸어요. 네네. 그때 서울선언을 발표했는데 네. 그걸 서울선언의 핵심 내용이 1번입니다.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지는 기본소득은 도입하지 않는다. 네. 이게 1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돈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사회 서비스. 네, 어떤 게 있냐? 일단 주택이 있겠죠. 주거. 네. 네, 주거는 돈이 아니죠. 네. 물건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교육, 네. 의료, 돌봄. 네. 이 네 개는 가능한 한 그 어떤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가능한 무료로 받으면 더 좋고 또는 무료가 안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훌륭한 복지국가죠. 네. 이 사회 서비스를 줄이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또 안 되겠다. 사회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대로 더 강화돼야 되고. 네.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 주택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아무리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천정부지로 안 올라가고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목돈이 있는 청년이 누가 있어요? 목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싼 임대료로 살 수 있는 네.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사회 서비스는 계속 늘어나야 된다.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보면 안 된다. 기본소득은 현금적 요구에 대한 것이고 네네. 사회 서비스나 이 주거에 대한 요구는 그거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 기본소득도 지급하는 동시에 이 공공임대주택, 30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기본주택 정책을 같이 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하자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있고요. 세 번째 원칙은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이 심각한 소득 불평등이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 교정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걸 도입하고 나서도 세상이 그대로 요 모양 요 꼴인 세상이 된다면 네. 그 기본소득은 좀 의미가 약한 거 아니겠냐. 좀 이게 조금 교정이 돼야겠다. 네. 그럼 교정이 되려면 불로소득이라든가 자산에 대한 과세, 세금 부여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런 건 네.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증세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증세 그러면 내 손에서 돈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네. 잘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어요. 계산해 보면 어떤 세금을 부과했을 때 내가 더 내는 것과 내가 받는 것에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집니다. 아까 제가 스위스 탄소 배당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증세를 하게 되면 좀 더 불로소득에서 많이 걷어서 모든 국민이 이 수혜를 누리게 되면 소득 불평등을 좀 완화할 수 있다. 네, 네. 이 3대 원칙.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불리해지면 안 되고 네, 네. 사회 서비스가 함께 강화돼야 되고 네.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초부터 앞으로 나갈 방향까지 네, 네.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소득을 이해하는데도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anks to Shinsa Im-dang and Vice President Kim Chan-hui for giving us to take the opportunity to learn from the basic to the way for the future of the basic income. You're now joining with the opening ceremony for the 2020 Korea Basic Income Fair as an online. As I mentioned before, it is my first time hosting the opening ceremony online like this. You may be unfamiliar with this online fair as well. So we prepare this. A YouTuber who has captured the hearts of 1 million children with just one spinning top. YouTuber Jang Deok-dae will be introducing the online fair manual. Starting now. 안녕하세요. 대운박장난감 채널의 장떡대입니다. 요즘 기본소득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핫합니다. 2020년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린다고 해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굉장한 규모로 오프라인에서 열렸었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과 먹거리, 볼거리까지 굉장히 많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박람회가 열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열리는 박람회는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장떡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바로 접속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온라인 접속은 PC와 모바일 둘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PC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소득 박람회를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페이지로 접속을 하면 이쪽에 온라인 전시관에서 클릭해 줍니다. 자, 온라인 전시관을 설치를 해줍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등록하기 위해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한 후에 입장하기 위해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하고 입장을 하면 됩니다. 와 뭐야? 와, 이거 무슨 게임 같은 느낌인데요? 기본소득의 역사를 알아보는 기본소득 역사관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아이콘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 버튼이 이렇게 뜨네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이거 진짜 약간 게임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여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영화관도 있고.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한 톤으로 이해하는 기본 조작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C를 누르면 이렇게 조작법이 자세하게 나와져 있는데요. WASD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시점 전환까지 가능합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빨리 이동이 가능해요. 이동을 하다가 아이콘이 나타나면 클릭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박람회 전체 보기를 클릭을 하면 박람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완전 핵꿀팁,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전체 지도에서 가고 싶은 곳을 클릭을 하면 그쪽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와, 이번 박람회에는 이벤트를 통해서 경품까지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지금 가리고 있는 이 부분, 이벤트 보기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이 박람회 안에서 가상 경기 지역 화폐를 수집해서 푸짐한 경품으로 교환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미션, 지금 이렇게 뜨죠. 이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5분 이상 관람하면 가상 경기적 화폐 10개를 획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미션, 전시관 곳곳에 퀴즈에 참여를 하면 3문제당 가상 경기적 화폐 10개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미션, 청년 기본소득 공모관에서 공모작의 투표를 완료를 하면 가상 경기적 화폐 10개 획득. 자, 네 번째 미션, 설문 참여 시 가상 경기적 화폐 10개 획득. 모든 이벤트 완료 시 2시간 후 재접속하여 이벤트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야? 그럼 2시간마다 계속 참여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저도 한번 바로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찾아야 되는데, 퀴즈. 역사를 알아보는 기본소득 역사관입니다. 퀴즈. 첫 번째 퀴즈 찾았습니다. 기본소득 퀴즈. 다음 중 기본소득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알 것 같다. 5번.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알지. 산소세? 탄소세. 정답. 자, 세 번째 문제. X. 축하드립니다. 기본소득 퀴즈 3문제 도전 완료. 와우. 정답을 3번 맞춰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3번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였네요. 그리고 또 획득하려면 공모전에 투표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공모전이 어디지? 자, 모를 때는 지도를 열어보면 됩니다. 여기 있다. 청년 기본소득 공모관. 여기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이 되죠. 꿀팁. 자, 설문에 참여를 하면 이렇게 설문지가 뜹니다. 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0코인 획득, 최대 50코인까지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0코인은 전부 다 저는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품을 타러 가야 되겠죠. 자, 경품을 타기 위해서는 광장, 기본소득 광장으로 가면 경품을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가상화폐 50코인 전부 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품 교환하기. 뭐야. 이거 진짜 게임 같은데 약간? 첫 번째 기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사용하는 카드랑 비슷하게 생겼어. 저는 뭐야! 꽝을 받아야 되나? 받기를 누르고 4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뭐야! 투꽝. 와, 커피. TOP 하나 받았고, TOP 2개. 친구랑 같이 나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바나나. 와, 바나나 우유까지. 와, 이거 뭔가 진짜 좀 아쉬운데. 아쉬운데.
에이,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참여하면 되지. 시간이 지나면 중복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와우. 보시면은 기본소득에 관련된 17개의 다양한 전시관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즐길 거리들, 경품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고 참여를 한번 해봤는데 이런 박람회는 진짜 또 처음이네요. 제가 원래 이렇게 전시관 다니고 구경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온라인으로 박람회를 즐긴다. 와, 이거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박람회 경품행사 참여 시간은 일정에 따라 다소 다르게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Q&A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첨된 경품은 24시간 안으로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로 전송된다고 합니다. 경품 추첨은 9월 11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저는 오늘부터 1일 1추첨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최 많이 찾아주세요. I totally understand why the children go crazy for his YouTube channel. Thank you very much for introducing the fair to make attendees understand easily. And I hope that many of you will be the part of with us tomorrow. This time we'll look at the Gyeonggi-do local currency. It is not only in just a speech, but it is prepared as a fun quiz. Comedian Kang Sung-bom and Gyeonggi-do Market Revitalization Agency's first director Im Jin participated in this quiz together. A wise economic life with basic income. Let's see the video clip to see how far it is possible.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슬기로운 경기생활 기본소득의 기본 지식편을 맡게 된 강성범이고요. 네, 전 지역화폐의 전도사 임진이라고 합니다. 네, 본인이 전도사라고 하셨는데 네. 뭐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런 생각이 들게 그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간단하게 좀. 네, 전공은 유통을 했고 네. 성남시에서 지역화폐를 담당을 했고 10년간. 오, 그다음에 10년 동안요. 네, 네. 경기도에 와서 지역화폐 31기 시군이 발행되도록 설계하고 그걸 추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 전문가시네요. 최고자는 빼고. 아니 어찌 보면 그 성남시에서 그 기본소득 개념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도입 단계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은 업어 키운 거네요, 기본소득을. 업어 키운 것은 저기 도지사님이시고요. 저 옆에서 일하는 사람. 그야말로 그 싱크탱크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시는데 그 누구보다 도움이 될 분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먼저 기본소득 어떤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 구성원 누구인 국민 누구나 네. 개개인에게 뭐 소득이나 직업, 직장 상관없이 예.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주는 것 이런 게 기본소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더욱더 소중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재난 기본소득 네, 그리고 국가에서 그때 한번 전체에 다 나눠준 거는 재난 지원금 네 맞습니다. 약간 다르잖아요, 결이. 일단은 용어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예. 어찌 되었든 간에 국민들의 삶을 좀 낫게 해주기 위해서 시작된 거는 비슷합니다. 네. 근데 재난기본소득은 이제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거가 있고요. 네. 그걸 보고 정부가 따라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뭐 자영업자나 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내놓은 거죠. 네. 사실 이럴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내놨건 그 좋은 그 정책이 나라 전체에 이렇게 시행이 됐다는 건 그 포괄적인 면에서 되게 기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전국민적인 재난지원금 딱 그 시행이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만 압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구정을 전후로 해서 막 발생을 하고 네. 거리에 사람들이 사라지고 가게에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든 경기도부터 우선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시작되고 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나오면서 상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약간 한데 대목 같다. 갑자기 한 명도 없다가
바글바글 하니까 네. 굉장히 국민들한테 좀 힘을 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말이죠. 그 1차 재난지원금, 뭐 경기도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에 시행이 됐었지만 그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2차가 어찌됐건 이제 준비가 되겠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막 주장하시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시는 그 분들 얘기 있고. 전에 네. 2차 재난지원금이 언제쯤 나올 것 같은지 최대한 언제까지는 해야 될 간절한 부분은 이제 추석이 10월 1일인데 10월 1일이요? 네. 그 전에 한 15일에서 20일이 대목입니다. 네. 소포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그 전에 나오려면 지금 벌써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즘 뭐 전체 지원을 해야 된다 아니면 선별적으로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체를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를테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다 줘놓고 나중에 반만 주면 받는 사람은 내가 가난하다는 낙인 효과를 받게 되고 예. 못 받는 분들은 내가 그렇게 부자인가? 받는 분들은 뻘쭘해지고 네. 못 받는 분들은 뭐 나도 세금 다 내고 열심히 일하는데 네. 힘든 건 매한가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못 받는 분들이 낸 세금으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바엔 조금 줄이고 모두 다 가지고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소비가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면서 눈치 봐야 되고 낙인 찍히는 효과 있고 또 못 받은 사람들은 열받고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돼? 거기에 뭐 조세 저항 같은 마음이 속마음에서 막 끌어오를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아유 참.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 재난금을 받았을 때는 다 받았잖아요. 예. 점심 먹을 때도 직원들끼리 그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어디다 쓸 거야? 네. 얼마 남았어? 그런데 만약에 받는 자와 못 받는 자가 딱 생기는 순간 그들끼리 이제 대화를 못 하겠죠. 네. 그리고 말이죠. 50% 70% 나오겠지만 사실은 자기 소득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위예요. 예. 사람이 기본적으로 난 더 벌어야 되는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난 50% 이하겠지 했는데 못 받게 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내가 50% 이상이야? 이거밖에 못 버는데? 이런 분들은 진짜 열받을 것 같은 거라. 또 그 기준을 어디에다 잡느냐? 예. 작년도 기준. 원천징수 소득으로 잡을 거냐? 네. 최근에 몇 개월 동안의 소득을 잡을 거냐? 거기에 따라서 또 누락되거나 좀 오류가 발생되고 하면 네. 뭐 이거를 지급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또 이 민원에 엄청 시달릴 겁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사회가 막 경제 활동이 분야가 바뀌어가면서 비대면 쪽이 이제 수입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코로나 이전 기준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소득 수준을 커트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입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도 있고 이제 나앉게 생긴 사람도 있는데 갑자기 너 코로나 이전에 잘 벌었으니까 너는 해당이 아니야. 어떻게 하냐고요. 중요한 건 이런 거 선별하려면 공무원들이 몇 명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예. 100%를 안 주고 90% 주다가 네. 이 10%를 걸러내는 데만 1,800억이 들었다고 그랬나? 그래서 끝내 포기하고 100%를 줬잖아요. 선별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인원수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한참 걸리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면 뭐 추석은 어떻게 지내고 또 김장도 담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인들의 자기의 입장에서 국민이 뭐가 좋은가가 아닌 나한테 어떤 게 더 좋고 유리할까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서 말이죠. 뭐 이런 것 정책할 때 이 정파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는 좀 이럴 때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이럴 때는 좀 가장 좋은 방향으로 성공했잖아요. 1차 때. 그리고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니다라고 예전 하던 대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속셈이 무엇인가. 저는 제발 좀 국민만 바라보고 좀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 그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나라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괜찮다 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상용화를 시킬 것인가. 이게 그 꾸준한 정책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것을 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앞서가려면 이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인식 수준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OX 퀴즈 형식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지식을 좀 넓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화폐가 경기도 전체의 지역화폐만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어떻습니까? 경기도 외에도 다른 시군에서도 많은 지역화폐가 나오고 있고요. 모든 시군구에 다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부산이나 울산, 대구, 조그만 그냥 군산까지 네.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카드형의 지역화폐도 있고 네. 오랫동안 했던 약간 그 백화점 상품권 같은 지류형도 있고 아, 뭐 온누리 상품권 같이 이렇게 비슷합니다. 금액이 적혀 있는 네. 그게 그다음- 지류형이군요. 지류형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제로페이와 비슷한 건데 그 이렇게 QR 코드를 찍어서 결제하는 그 어떻게 발급을 받습니까? 일단은 그 앱에다가 네. 그 핸드폰에 앱을 깔고 네. 거기다 막 주소를 적게 돼 있습니다. 음. 그러면 한 3, 4일 정도 되면 봉투에 네. 카드가 딱 해서 오기도 하고요. 그게 안 되고 그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까운 농협이나 네. 그 시에서 정한 은행이 있습니다. 네. 은행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그래서 신청해서 즉시 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는 그거 은행 찾아가시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예, 간편하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카드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 나라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은 여기다 넣어주세요. 한번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두 번째 OX 가겠습니다. 지역 화폐 카드를 잃어버리면 충전금도 사라집니까? 정답은요? X입니다. 요거는 다시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용카드 그럼요. 같이. 맞습니다. 네. 대신 약간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선불형 카드라 그래서 네. 내 개인 정보가 연동돼 가지고 뭐 은행이 연동돼서 이렇게 한 데는 제게 명확한데 네. 약간 정액권처럼 10만 원권 한 거는 그냥 그 무슨 저랑 개인 정보가 연결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잊어버리면 찾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CCTV를 다 뒤져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한 3만 원 남았는데 인력 한 20명 동원해가지고 CCTV 다 뒤져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잘 그래서- 관리를 일단 하시고. 네, 경기 지역 화폐는 다 연동돼 있고요. 네. 이번에 정부 지원금에 한해서 그냥 마그네틱 카드라고 부르는데 네. IC 칩이라고 개인 정보가 안 들어가 있는 네. 그거는 좀 잊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OX입니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정답은요? 하하, 요게 세모입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경기 지역 화폐는 우선 대기업에서 못 쓰시는데 네. 그 어찌 보면 그 CU나 GS, 미니스토, 세븐일레븐이라 불리는 편의점들이 있습니다. 편의점, 예. 그리고 지금 대기업 계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막아놨으면 연매출 10억 원 이상 되는 곳에서는 못 쓰시고요. 연매출 10억 원 아래 되시는 분들한테는 사용이 됩니다. 같은 편의점이라 해도 네. 사용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소상공인 분들이 어쩌면 자기 생계니까요. 그 자기 연매출이 10억이 안 되는 편의점의 경우에는요. 그 가게 앞에다가 좀 써서 붙이면 되시는 거니까 본인 그 생계를 위해서라도 네, 네.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소상공인 분들도요. 능동적일 필요가 있어요. 다 되는데 쓰시는 분들이 모르거든요. 그냥 슈퍼마켓에서만 되는 줄 알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단 건 말입니다. 맞습니다. 자기 가게 앞에 예, 해당이 되시면은 그 지역화폐 사용 가능, 기본소득 사용 가능 없어. 이렇게 그냥 뭐 A4지에다가 매직으로 쓰셔도 되니까 이번 코로나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가게 문마다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가시면 다 사용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신청을 하시면요. 경기도에서 스티커를 또 보내줍니다. 네. 경기 지역 화폐 카드와 국가가 줬던 재난지원금 카드 같은 걸까요? 당연히 X입니다. 그 뭐 완전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네, 좀 다릅니다. 네. 일단은 경기 지역 화폐는 이런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만약에 제가 10만 원을 가지고 충전을 하면 네. 10%를 추가로 준다 했을 때 11만 원이 입금되는 인센티브 제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 지원 카드는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데 신청할 때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로 쓸게요. 저는 지역 화폐로 받을게요. 저는 저기 일단 마그네틱 정액권으로 받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들은 재충전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경기 지역 화폐는 버리시면 안 되고요. 정부 그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카더라도 네. 등록하시고 쓰시면 자기가 충전하는 금액에 6에서 많게는 10%까지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는 지역 화폐다. 그러니까요. 그 지역 화폐로 크게 10%까지 할인 그렇습니다.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다른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 이외의 지역의 화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O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뭐 안양 살면 안양
그 카드만 써야 된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죠. 네, 네. 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요. 자기의 생활권이라면 어디든 만들 수 있다. 집은 광주인데 네. 직장이 수원이다. 그럼 두 군데가 필요하잖아요. 네. 두 군데는 신청하시는 것과 동시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직장이 만약에 그쪽에 있어서 뭐 거기서 점심 해결하고 막 이런 커피 사 먹거나 이런 게 많다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돈을 넣어주세요. 네. 그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여기 넣어주세요. 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이게 좋은 정보죠. 이게. 네. 자, 마지막 OX 퀴즈를 가겠습니다. 경기 지역 화폐가 정말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까요? 저는 이거라 봅니다. 저도. 이거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소비자에게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엄마에게 10만 원을 주려면요. 30만 원어치 일은 해야 10만 원이 생기는 겁니다. 비용 띄고. 네. 그런데 우리 지역화폐는 그냥 충전만 하는 것 뿐인데도 10%가 생기잖아요. 네. 안 쓰면 바본 거죠. 충전해서 학원비도 내고 충전해서 아빠 와이셔츠 쓸비도 하고 해야지 왜 굳이 생돈으로 다 내냐 이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맘카페나 소비자들, 여성 소비자들 위주로 엄청나게 지금 부흥이 돼 있고요. 소비자가 도움도 안 되는데 쓰는 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약을 들어오는 게 뭐 대기업이나 유흥업소 이런 데는 제외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만 쓰게 해놨다 보니까 네. 이게 효과가 큰 거죠. 저 한번 경기도 미니 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청에 있는 수원부터 좀. 수원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굉장히 큰 도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거구만 몇 개입니까 거기가? 5개 정도 될 겁니다. 수원, 갑, 을, 병, 정, 무까지 있습니까? 무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큰 도시인데 많은 분들이 수원에 뭐가 있고 뭐가 좋은지 몰라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뭐 지역화폐와 연동시켜서 만약에 기본소득으로 진짜 매년 매달 받는 그런 날이 온다면 네. 지금도 사서는 쓸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고. 네. 저는 추천드릴 때가 수원 화성의 그 예쁜 풍광을 끼고 있는 팔달구에 네. 수원 남문시장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 들어본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거기? 거기에 가면 뭐 지동시장, 팔달문시장, 목골시장, 미나리깡시장 이 시장들이 남문이라는 그 일대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하죠. 주차장은요? 주차장도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수원하면 또 왕갈비 통닭 하듯이 네. 그 통닭거리가 또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데이트 코스로도 괜찮고 네. 그 우리 엄마들 장보기도 좋고 지역 앞에 쓰기에도 참 좋은 동네입니다. 네. 워낙 저기 경기도에 도시가 많으니까 수원은 여기까지 하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성남은 모란시장 생각나는데 모란시장 말고요. 모란시장 말고도 성남에 가면 그 분당에 네. 서현역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아 맞다. 성남이 분당이죠? 네. 사람들이 분당하면 성남하고 잘 연동을 안 시키시는데 네. 판교도 성남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 네. 아기자기한 사업들을 많이 해놨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요? 네, 그 서현동, 뭐 순회동 할 것 없이 예. 단지 내 상가 보면 뭐 돌고래 시장, 뭐 미래 그린 시장 그런 데 가면 마른 시장인데 건물형으로 해가지고 알콩달콩하게 많이 만들어 놓은 데가 많습니다. 이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저기 안산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안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안산 하면은요, 바닷가 끼고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그 대부도도 안산이고요. 얼마 전에 그 대부도 다녀왔습니다만, 대부도 가게 되면은요, 쫙 이제 갯벌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거길 따라서 이제 칼국수집들 쭉 있고, 그리고 칼국수집도 재밌는 게 할머니 집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데, 할머니 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호수로 정했어요. 사모 할머니 집, 식구 할머니 집,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팁을 좀 알려드릴까요? 맛있는 칼국수집 찾아가는 법. 1번은 차가 많이 세워져 있는 집. 그런데요, 사실은 복잡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 기준은, 다른 기준은 뭐냐면요. 들어가려고 봤을 때, 가게 외관이 깨끗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좀 이렇게 되게 낡아 보이고, 막 이 추리해 보이면 맛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거긴 좀 달라요. 거기는 만들어진 지가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집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일부러 추리하게 해놓은 집은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제 경험은 그렇다는 거. 고향 얘기도 좀 할까요? 네, 고향 예. 제가 또 고향사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
고양시 가면 아시다시피 뭐 킨텍스라고 해가지고 뭐 큰 박람회들, 뭐 네노라는 박람회들 많이 열리고 있고요. 호수공원도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 고양시에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주민들만 이 이름을 알 텐데요. 라페스타 거리가 있고 웨스턴동 거리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이어져 있는데 하나는 약간 이 쇼핑, 저렴한 쇼핑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의 메카고요. 한쪽은 먹거리와 주류 문화, 뭐 요걸로 이제 완전히 특화가 된 거리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는 것도 큰 재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산 주변에 있는 지역의 젊은이들은 그리로 모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TV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안양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안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안양 좀 아시죠? 안양 저희 부모님이 안양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니까 제가 안양 1번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거기 정말 전국적인 상권이었어요. 대단한 상권이었죠.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1번가 가요? 많이 침체됐고요. 과거와 비교해서 구도심이 돼버린 겁니까? 그렇죠. 그럼 새로는 어디에 생겼어요? 안양은 저기 범계 쪽이나 이쪽이 또 이제 신도시 아직 이제 거기도 이제 신도시라 하기에는 약간 하긴 한데 네. 그래도 약간 그쪽으로 많이 안양은 범계동 쪽으로 가봐라.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1번가 쪽 가보시는 것도 저도 일본가 구도심의 매력을 느낄 그럼요. 수 있는 안양 가보고 싶네요. 네. 다음으로 가보실 도시는요. 의정부시 한번 가보죠. 의정부는 어떻게 보면 경기 북부에 아마 가장 유명한 도시가 아닌가. 네. 네. 의정부 제일시장만 해도 이제 제일시장 근처로 이제 그 로데오도 있고 네. 제일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 지하에 가면 청년몰로 해서 곱창 가게들이 즐비하게 돼 있거든요. 의정부예요? 네, 거기도 맛있습니다. 거기도 그 청년들이 이게 청년이라 하기에는 약간 30대 중반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요즘 그 시골 가면 청년회장이 64세예요. 거의 맛있습니다. 그리고 뭐 1층에 그 노점으로 하는 뭐 떡볶이 집들 유명하기도 하고요. 볶음집도. 네. 예.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은 명칭이 뭐죠? 부대찌개 골목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경태 씨, 우리 매니저가 할 거예요.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 명칭이 뭐죠?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요. 특성은 없습니다. 자기 동네 저렇게 몰라. 아무튼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한번 쳐보시면 뭐 이름이 나오겠죠, 뭐. 예. 광주시 한번 가보죠. 또 막상 가보시면 뭐 퇴촌이나 토마토 축제 네. 뭐 그렇게 서울에서 멀지 않게 나가셔도 네. 가족들과 함께 누리실 때가 많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그 최고 청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양평, 가평 이쪽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평은 제가 볼 때는 오래 가셔야 돼요. 지금 이 방송 나간 이후가 돼도 아마 발 담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가셔야 되냐면, 물론 저기 강원도 산골까지 차 타고 가시면은 맑은 물이 있겠지만, 근래 몇 년 동안 이 경기 북부, 경기 동부, 양평 지역에 큰 비가 안 와가지고요. 물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 이끼들이 싹 씻겨나가지고 완전 옥색입니다. 물빛이. 강원도 완전 오지에 있는 계곡 색깔이 나와요. 정말 짧게 그냥 뭐 점심 먹고 갔다 올 정도도 되는 거리가 양평이니까 계곡 가시려면 양평 올해 지금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먹거리들이 좋습니다. 아시잖아요. 양평이 먹거리가 좋아요. 두물머리도 유명하잖아요. 두물머리도 유명하고 네. 양평에 3대 시장이 있는데 두물머리 있는 시장, 네. 그다음에 양평 읍내에 있는 그다음에 양평 물맑은 시장, 물맑은 시장. 그다음에 저기 용문역에 있는 용문역 천년시장, 네. 3대 시장이 있는데 또 지역화폐랑 연결해서 그 우대 가맹점이 모여 있는 시장입니다. 오. 시장의 한 귀퉁이 전체가 예. 다 지역화폐를 쓰시면 네. 추가로 5%를 또 해줘요. 우리 경기도의 자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뭐 많은 도시들이 있고 뭐 둘러볼 것도 너무너무 많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돼 있으니까 거기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살기 좋은 경기도 요즘은 또 자부심도 좀 많이 느끼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경기도민 1370만 경기도민들이 네. 요즘 자긍심이 많이 오르신 것 같아요. 음. 이 경제적 여건을 제외하고라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좀 선도하는 과거에는 이 주변 경자를 썼다 보니까 주변 경기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뭐 서울의 외곽지대 같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경기도 자체 브랜드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네.
요즘같이 경기도민으로서 나 경기도야 뭐 이런 느낌이 든 적이 없지 않았나.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네. 오늘 강성범 씨가 워낙 이 영역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급이세요. 아니 뭐 다 주워 들은 얘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저만큼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네. 너무 전문적으로 주워 들으신 것 같고 이게 우리 기본소득 박람회 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바라보신 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면 좋겠고 네. 이게 지역화폐든 기본소득이든 모두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네. 좀 평범하고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그런 도구들이니까 네. 잘 갖고 와서 참 정말 실생활에 참 도움되는 그렇게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임진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들은 성공이고 만족입니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슬기로운 경기생활. 오늘 이 시간은요,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t turns out Gyeonggi-do local currency is rechargeable. You should remember not to throw away the card. Also, I didn't realize the Gyeonggi province had such a variety of tourist sites. It would be nice to help to stimulate the economy by using the local currency at the nice tourist sites. Of course, do not forget the safety rules for COVID-19 prevention. This is a Korean basic income policy musical made by Gyeonggi-do province to inform the residents of Gyeonggi-do province to easily understand about the basic income. A family musical singing about the basic income policy. Let's watch it together. 이 정책 뮤지컬 날개를 통해서 무대를 꿈꿀 수 있게 되었고 무대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 배우들도 일거리들이 창출이 되어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멋진 공연, 멋진 무대를 통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경기 2020 경기도 기본소득 박람회 우리 모두 함께! 기본소득
2020 Korea Basic Income Fair opening ceremony has come to the end now. Honorable Pope Francis said, "This may be the time to consider a universal basic wage." Basic wage may have been an unfamiliar word, but now the world should be facing this problem. Korea Basic Income Fair is hosted to solve this difficult issue altogether. The opening ceremony ends here now, but the fair continues until tomorrow. It contains the various information of basic income, so please continue to support the fair.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this. Until now, my name is Moonsori, your MC. Bye-bye!